24시간. 단 하루 동안 하늘에서 쏟아진 물의 양이 251.4mm. 인도 기상청이 발표한 이 숫자 하나가 1,400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를 순식간에 물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콜카타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9년. 1986년 이후 처음으로 갈아치워진 기록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빗 존슨입니다. 영국 기상청에서 20년간 몬순 기후를 연구해온 기상학자이자 현재는 아시아 극한기후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인도 아대륙의 기상 이변을 추적해왔고 특히 콜카타의 우기 패턴 변화를 집중적으로 관찰해왔습니다. 이번 콜카타 폭우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충돌, 그리고 인프라의 한계가 만들어낸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 목격한 상황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22일 오후 2시. 콜카타의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몬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콜카타 시민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비에 익숙한 도시, 매년 우기를 견뎌내는 강인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비는 점점 더 격렬해졌고 저녁 6시경에는 시간당 98mm라는 엄청난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구름 폭우 기준인 시간당 100mm에 거의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제가 머물던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던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파크 스트리트가 순식간에 강물처럼 변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물 위로 택시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사람들은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필사적으로 높은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습했습니다. 빗물과 하수가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도시 전체를 긴장감으로 감쌌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하늘이 흰색으로 번쩍이며 물에 잠긴 도시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순간만큼은 콜카타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처럼 보였습니다. 현지 기상청 직원인 라제시 쿠마르 씨와 긴급 통화를 했을 때의 그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박사님,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배수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도시 곳곳에서 침수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력선이 침수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정전이 시작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감전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마다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갔고 주요 도로들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도 기상청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콜카타에 내린 강우량은 251.4mm로 이는 1986년 이후 39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51.4mm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한국의 여름 장마철 한 달 강우량이 300mm 정도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콜카타에는 한국 한 달치 비의 3분의 2가 단 하루 만에 쏟아진 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예고 없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의 예보는 보통 강도의 몬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40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우는 극한 강우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콜카타 대학교 기상학과의 프라딥 센 교수와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강우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와 급속한 도시화, 그리고 노후한 인프라가 만들어낸 완벽한 재앙의 조합이었습니다. 콜카타는 역사적으로 비와 함께 살아온 도시입니다. 뱅골만에서 불어오는 몬순을 받아들이며 수세기를 버텨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시의 자부심이었던 비에 대한 적응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상상을 초월하는 폭우가 콜카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경고 신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2일 오후 2시. 콜카타의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몬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콜카타 시민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비에 익숙한 도시, 매년 우기를 견뎌내는 강인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비는 점점 더 격렬해졌고 저녁 6시경에는 시간당 98mm라는 엄청난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구름 폭우 기준인 시간당 100mm에 거의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제가 머물던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던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파크 스트리트가 순식간에 강물처럼 변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물 위로 택시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사람들은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필사적으로 높은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습했습니다. 빗물과 하수가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도시 전체를 긴장감으로 감쌌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하늘이 흰색으로 번쩍이며 물에 잠긴 도시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순간만큼은 콜카타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처럼 보였습니다. 현지 기상청 직원인 라제시 쿠마르 씨와 긴급 통화를 했을 때의 그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박사님,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배수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도시 곳곳에서 침수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력선이 침수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정전이 시작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감전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마다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갔고 주요 도로들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도 기상청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콜카타에 내린 강우량은 251.4mm로 이는 1986년 이후 39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51.4mm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한국의 여름 장마철 한 달 강우량이 300mm 정도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콜카타에는 한국 한 달치 비의 3분의 2가 단 하루 만에 쏟아진 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예고 없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의 예보는 보통 강도의 몬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40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우는 극한 강우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콜카타 대학교 기상학과의 프라딥 센 교수와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강우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와 급속한 도시화, 그리고 노후한 인프라가 만들어낸 완벽한 재앙의 조합이었습니다. 콜카타는 역사적으로 비와 함께 살아온 도시입니다. 뱅골만에서 불어오는 몬순을 받아들이며 수세기를 버텨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시의 자부심이었던 비에 대한 적응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상상을 초월하는 폭우가 콜카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경고 신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 오전 10시. 인도 기상청에서 예상치 못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호텔 로비에서 현지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기상청 대변인의 말을 들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번 콜카타 지역 강우는 기록적이긴 하지만 기상학적으로 정의하는 구름폭우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구름폭우. 이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강우를 의미하는 기상학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번 콜카타 폭우의 최대 시간당 강우량은 98mm였습니다. 단 2mm 차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구나. 하지만 곧 섬뜩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단 2mm가 더 많이 내렸다면 어땠을까요? 진짜 구름폭우가 콜카타를 강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즉시 뉴델리에 있는 인도 기상청 본청의 아닐 쿠마르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데이빗,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98mm라는 수치는 구름폭우 직전 단계예요. 만약 정말 시간당 100mm 이상이 내렸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콜카타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기상학과의 프라딥센 교수는 더욱 구체적인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박사님, 이번 사건을 단순히 다행히 구름폭우는 아니었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그의 연구실 벽에는 지난 30년간 콜카타 지역의 강우량 그래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극한 강우의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고 강우량의 최고치도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1995년대에는 시간당 70mm도 대단한 폭우였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80mm가 기록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98mm까지 왔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센 교수의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함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현상의 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현지 기상 관측소를 방문했을 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측소 직원인 라제시 무케르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23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시간당 강우량이 100mm에 거의 근접했었어요. 만약 그 강도가 1시간만 더 지속됐다면. 그의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재앙이 사실상 경미한 버전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런던의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영국 기상청의 사라 톰슨 박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데이빗, 콜카타의 이번 강우 패턴을 보면 전형적인 경계선 극한 기상이에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이런 경계선 상황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할 겁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기 온도가 섭씨 1도 상승할 때마다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약 7%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더 많은 물이 더 짧은 시간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콜카타 시내 곳곳을 돌아보며 복구 작업 현장을 관찰했습니다. 배수 펌프들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시민들은 진흙투성이가 된 집과 상점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역 상인인 아미트 고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비만 오면 무서워요. 예전에는 비가 오면 시원해서 좋았는데 이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의 말에서 시민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는 더 이상 반가운 존재가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오후에 웨스트벤골 대학교의 환경과학과를 방문했을 때 더욱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스와지트 무케르지 교수는 컴퓨터 모델링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만약 정말 시간당 120mm의 구름폭우가 콜카타를 강타한다면 현재 배수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침수 지역이 현재의 3배로 늘어날 것이고 지하철은 물론 지하시설들이 모두 완전히 잠길 겁니다. 그의 모델링 화면에 나타난 시뮬레이션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콜카타 시내 전체가 거대한 호수로 변하고 고층 건물들만 물 위에 섬처럼 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력시설입니다. 이번에 감전사고가 9건 발생했는데 진짜 구름폭우가 오면 전력시설 피해는 지금의 10배 이상일 겁니다. 그날 저녁 현지 TV 뉴스에서는 시민들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끝이 아닐 것 같다. 더 큰 비가 올 것 같아서 무섭다 같은 반응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초등학교 교사의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는 좋은 거라고 가르쳤는데 이제 아이들이 비를 무서워해요. 기상청의 공식 발표는 기록적이지만 구름폭우는 아니었다였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더 큰 재앙의 전조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전문가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번은 경고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만약 진짜 구름폭우가 도심을 강타한다면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일 것이라고. 단 2mm의 차이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 미세한 경계선이 언제까지 콜카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9월 25일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사건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와이파이로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동료로부터 콜카타 폭우 관련 온라인 반응을 꼭 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해 영상들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레딧과 트위터, 그리고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둘러보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레딧의 콜카타 커뮤니티에는 수백 개의 게시물이 폭우 이후 사흘 동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단순한 피해 신고가 아니라 체계적인 문제 제기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게시물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우가 아니다. 우리 도시의 민낯을 드러낸 재앙이다. 30년 전에 설치된 배수 시스템으로 어떻게 이런 기상이변을 감당하겠는가? 이 게시물에는 1,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었고 대부분이 비슷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시스템적 문제에 대한 집단적 각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소드푸르 전기기사라는 아이디의 사용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20년째 이 동네에서 전기 일을 하고 있다. 침수 지역의 전력선 상태가 얼마나 엉망인지 당신들은 모른다. 이번 감전사고는 예고된 참사였다. 또 다른 사용자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분석을 올렸습니다. 콜카타 배수 펌프 용량 시간당 50mm 처리 가능. 이번 강우량 시간당 98mm. 수학을 못해도 답은 나온다. 이런 게시물들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보고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저는 직접 시내로 나가 이런 온라인 논의의 현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침수 피해가 컸던 가리아 하트 시장 근처에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온라인에서의 논의가 오프라인으로도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랑간 다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보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왜 이런 비가 올 때마다 똑같은 곳이 똑같이 잠기는지, 왜 아무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지. 그의 가게 앞에는 여전히 진흙이 쌓여 있었고 침수 흔적이 벽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젊은 시민들이 모이는 카페 거리를 방문했습니다. 파크 스트리트의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 프리아 센 씨는 노트북을 열어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봤어요. 지난 10년간 콜카타시 예산에서 배수시설 개선에 쓰인 돈이 얼마인지, 전력망 안전 점검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그녀의 화면에는 상세한 예산 분석표가 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떨 것 같으세요? 매년 개선하겠다 발표는 하지만 실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관광 홍보나 축제에는 몇십억 루피씩 쓰고 있어요. 그녀와 함께 있던 컴퓨터 공학과 학생 아르준 무케르지 씨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텔레그램 채널에 실시간으로 침수 지역 정보를 공유하는 시민들이 3만 명이 넘어요. 정부 발표보다 훨씬 정확하고 빨라요.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올리는 침수 사진들과 대피 경로 정보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공식 채널보다 훨씬 활발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부보다 더 정부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르준 씨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녁 무렵 온라인에서 가장 화제가 된 영상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엠바이패스 근처의 한 아파트 단지였는데 한 주민이 찍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100만 회 이상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물과 그 물에 떠내려가는 자동차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영상에 달린 내레이션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3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건설 당시 배수시설은 최신 기준으로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10년도 안 된 시설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문제는 비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 영상을 촬영한 라훌 바네르지 씨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컴퓨터 개발자였는데 평소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조용히 사는 사람이에요. 투표만 하고 불평도 잘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차만 망가진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그의 영상은 단순한 피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실패를 고발하는 시민 저널리즘이었습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와서도 온라인 반응들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콜카타 홍수진실이라는 해시태그가 인도 전국 트렌드에 올랐고 다른 도시 사람들까지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뭄바이에서는 우리도 똑같다. 매년 똑같은 곳이 잠긴다는 댓글이 첸나이에서는 배수시설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개인의 피해가 집단의 목소리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단순한 불만의 창구가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시민의 댓글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는 변화의 주체다. 개인의 불안은 사회적 분노로, 사회적 분노는 집단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39년 만에 기록적 폭우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콜카타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단적 각성이 과연 진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온라인의 분노가 현실의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9월 26일 콜카타를 떠나기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지난 닷새간의 경험을 정리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을 만나 이번 사건의 진짜 의미를 듣고 싶었습니다. 인도기술연구소 콜카타 캠퍼스의 도시공학과 라지브 쿠마르 교수와의 만남은 특별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콜카타의 도시 인프라를 연구해온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사님, 이번 폭우는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였을 수 있습니다. 그의 첫 말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현재의 배수 시스템과 전력망으로는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극한 기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의 연구실 벽에는 콜카타의 100년 전 지도와 현재 지도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도시 곳곳에 자연 습지와 연못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건물과 도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습지들이 천연 배수 역할을 했었어요. 하지만 도시화 과정에서 모두 사라졌죠. 그 결과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쿠마르 교수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첫째, 배수시설 용량을 현재의 3배로 늘려야 합니다. 둘째, 전력망을 지하화하거나 침수 방지 설계로 바꿔야 해요. 셋째, 도시 곳곳에 빗물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현실적인 한계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개선 작업에는 최소 10년, 예산으로는 수조 루피가 필요해요. 문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후에는 웨스트벵골 대학교의 기후변화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장인 수미트라 다스굽타 박사는 더욱 직접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기후 모델링 결과를 보면 앞으로 20년 내에 콜카타는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한 강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같은 사건이 매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녀가 보여준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40년경에는 시간당 150mm가 넘는 극한 강우가 연례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다스굽타 박사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네덜란드나 싱가포르처럼 물과 함께 사는 도시 설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녁에 다시 파크 스트리트를 걸으며 닷새 전과 현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물은 빠졌고 교통은 정상화되었으며 상점들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과 대화 내용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들려오는 대화들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 동네 배수구는 괜찮을까?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 시민과 우연히 나눈 대화가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라이터 가게를 운영하는 소미센 씨였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걸. 저희 상인회에서도 비상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의 말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능동적인 대비자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런던의 연구팀과 마지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인터뷰 내용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데이빗, 이번 콜카타 사례는 전 세계 도시들이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아. 사라 톰슨 박사의 말이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도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산 증거야.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지막으로 침수 지역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고 곳곳에서 배수구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작업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부 지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빗물 저장통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며 현지 뉴스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웨스트벵골주 정부가 콜카타 도시 인프라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 대표들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내려다본 콜카타는 여전히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그냥 큰 도시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싸우며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였습니다. 39년 만에 폭우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도시가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교훈 말입니다. 콜카타 시민들이 보여준 것처럼 위기는 절망이 아니라 각성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이 집단의 지혜로, 집단의 지혜가 사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극한 기상은 더 빨리, 더 강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콜카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도시가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현실에 맞는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와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깨어있고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만 진짜 변화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번 취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상학자로서 데이터와 모델링에 집중해왔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 뒤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기후변화의 현실을 알리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39년 만의 기록이 다시 깨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설령 깨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잘 준비된 상태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콜카타가 보여준 것처럼 인간의 지혜와 연대는 자연재해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교훈을 외면한다면 다음 재난은 더 빨리, 더 크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